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까고 또 까고 TV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엄청난 소식이 그 향간에 돌던 그 검은 소문이 유착이 그 소문이 사실로 어느 정도 사실로 드러나고 있죠. 검은 유착 참담합니다. 이런 검찰과 언론이 이렇게 검은 유착을 한다는 게 정말 분노스럽죠. 국민 입장에서는. 정말 네. 한동안 이제 나라를 시끌시끌하게 했던 검은 유착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지금 드러나고 드러났습니다. 있다는 보도가 오늘 속보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KBS가 검은 유착에 관련한 엄청난 오보를 날렸죠. 근데 이게 또 중앙지검에 있는 핵심 간부가 전달했다는. 네, 드디어 이 KBS라는 언론과 중앙지검의 핵심 간부 검찰의 이 시커먼 이 유착이 그 검자가 검자에 어느 은인데 경상도 사투리로 검은 유착 뭐 일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하여간에 뭐 이 어처구니 없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그동안에 그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일단 그 한동훈 검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죠. 조사를 해서 일단은 뭐 수사를 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결정이 내렸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한동훈 검사가 이제 검은 유착을 했다라고 했는데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 법원까지도 이제 절차가 위반됐다고 그래가지고 채널 A에 대한 압수수색도 중단되고 뭐 이제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알고 보니 검은 유착은 이성윤과 KBS 사이에 존재하더라. 이성윤은 이제 지금 그 중앙지검장이죠. 진중권 씨가 이제 일침을 날렸는데, 또 이분은 검은 유착이 아니고 권언 유착이다라고 또 권력과 언론의 유착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뭐 대단합니다. 내용이. 진중권 씨의 주장에 의하면 이제 이 사건 시나리오 자체가 허구다. 근데 이제 거짓말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진실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추미애 같은 아줌마 스타일들이 자기가 믿고 싶고만 믿는 딱 전형적인 동네 진상치는 슈퍼 아줌마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일단 추미애 씨는 자꾸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해야 해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야. 사실로 이제 입력이 돼버린 거고. 진중권 씨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강욱과 황희석이 이제 작전에 들어가서 이제 뭐 윤석열의 이제 뭐 측근이라고 하는데,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측근도 아니에요. 그냥 똑똑해서 윤석열이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일 똑 부러지게 잘하고 FM대로 일 처리하고 수사 잘하고 하는 뛰어난 검사니까 윤석열이 발탁을 한 거지, 뭐 둘이 이렇게 친분 관계가 있었던 사이도 아니에요. 드러났는데. 어쨌거나 뭐 그 진중권 씨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윤석열을 잡으려고 이제 한동훈 검사를 엮으려고 이제 했던 어떤 기획적인 어떤 권언 유착이 아니냐. 뭐 이것도 우리 대부분의 생각도 그러하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KBS가 그 오보를 낸 거에 대해서 삼자 개입 의혹 수사를 착수를 했고, 알고 보니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지검 핵심 간부가 또 전달을 했고요. 복수의 관계자가 또 지목이 됐어요. 복수의 관계자는 제가 나중에 한번 지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KBS 직원들은 이제 들고 일어났죠. 이 오보에 대해서는 사장이 책임져야. 왜 사장한테 이제 결제가 올라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KBS에서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라고 이제 인지를 한 거죠. 직원들은. 인정을 한 거고, 이제 그 직원들까지 이제 들고 일어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엔 누구냐? 일단 우리 이성윤 검사, 추미애 장관이 직접 임명한 우리 리성윤 검사죠. 리성윤 검사. 전북 고창 출신이세요. 공교롭 뭐 어쨌든 전라북도 고창 출신이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랑 대학교가 같죠. 1월달에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에 그 인사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검찰 중간 간부 부장검사들이죠. 부장검사들을 이제 네 분이 이제 이쪽 출신이라고 하는데, 뭐 누군지는 뭐 언론 찾아보면 다 아시겠지만 뭐 지목은 하진 않겠습니다. 열의 4명이 호남 출신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뭐 하여간에 뭐 이 최소한 이 5분 중에 한 명이 뭐 KBS와 어떤 유착 관계를 보인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죠. 그런 의심이 가능합니다. 뭐 아닐 수도 있죠, 뭐. 아님 말고요. 뭐 저기 JTBC에서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손석희 씨가 아님 말고. 아님 말고요. 그러면 그렇게 논란의 중심에 섰던 한동훈 검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자 이겁니다. 정말 정확하게 녹취록을 두고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게 2017년 8월 기사예요. 이제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에 관한 네. 이제 수사를 비롯해서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재벌 킬러거든요. 좀 의외예요. 하여간에 뭐 이쪽에서 특검하고 중수부에서 이 윤석열 지금 이제 검찰총장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솥밥을 먹게 되었어. 그렇죠. 일을 잘해서 발탁을 한 케이스고요. 뭐 예. 기본적으로 친분 관계 없었고 예. 이 사람이 술도 못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못한다기보다는 업무랑 관련해서 저녁 식사를 할 때 예. 술을 한 잔도 입에 대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뭐 하여간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뭐 최초의 검사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철두철미한 검사라고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그렇게 칭송을 받아왔고요. 또 굉장한 또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시고 해가지고 뭐 22살에 사법고시를 패스했죠. 예, 뭐 하여간에 엄청나게 네. 또 두뇌도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웃기죠. 이렇게 최초의 검사라고까지 불리던 검사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중요한 자리에 앉고 현 정권의 핵심 인물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굉장히 나쁜 적폐 검사로가 돼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아이러니합니다. 자, 우리 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을 처음에 앉히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2019년 7월 25일 날 청와대든 여당이든 살아있는 권력이 엄정하게 임해야 눈치 보지 말고 공정하게. 검찰이 이제 근본적으로 변해서 네.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 네. 그래서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했어요. 윤석열 총장을 비롯해서 네. 뭐 한동훈 검사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뭐 자기들 입맛에 안 맞으니까 조국 하나 건드렸다가 뭐 하는 짓입니까? 정말 뭐 문 대통령의 어떤 그 두뇌 구조는 진짜 범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럼 이분의 녹취록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이 명언을 남겼어요. 공정할 순 없어요. 그런데 공정한 척이라도 하고 공정해 보이게라도 하라는 겁니다. 일단 뭐가 됐던 높은 자리에 있던 여당이든 청와대에 있든 뭔가가 걸리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걸렸을 때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식으로 지금 문재인과 추미애 가는 것처럼 야 이씨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성내는 식으로 나오면 안 된다. 이러면 이게 힘의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처벌이 달라져서 되냐. 이 사람은 이런 강단이 있는 참 검사라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추미애 씨가 뭐 명을 거역했느니 많이 그딴 개소리를 지졌죠. 예. 거기에 대한 이 한동훈 씨의 멘트를 보십시오.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이제 포샵질을 하고 앉아 있다. 이거 뭐 일개 장관이 사담이니까 네. 뭐 나라님도 뒤에서는 그러니까요. 욕할 수 있는 거니까요. 뭐 장관한테 네, 얘기할 기자한테 수 있는 편하게 거 아닙니까? 일개 장관이 예. 뭔 국민의 알 권리를 지들 멋대로 포샵질을 하냐 이겁니다. 예. 알 권리가 나중에 알아도 될 권리냐? 알 권리의 핵심은 언제 아느냐다. 국민은 나중에 알아도 된다. 이딴 식으로 개소리를 짓는다는 건 지들만 먼저 알겠다는 아주 비열한 뜻이다. 라고 분노하고 있어요. 이게 국민의 마음 아닙니까? 하여간에 이제 뭐 검언유착의 핵심이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수사심의위원회에 가서 네. 이제 뭐 거의 최후 진술처럼 네, 이야기를 했다는 네. 내용인데요. 이 말이 저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본인에게 이제 어떤 이런 누명을 식으로 씌웠다. 자기를 씌웠다. 예. 그리고 뭐 어쨌거나 뭐 결론적으로는 법무장관과 중앙수사팀이 뭐 구속이나 기소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 지금 뭐 많은 갖은 노력을 하고 네. 있는데 오늘 이제 뭐 그 중앙지검에서 KBS에 이제 흘렸다. 네. 이제 그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한동훈 검사는 어떻게든 자신을 구속하거나 기소하려고 할 거다. 근데 마지막 이 문장이 전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한번 읽어주시죠. 그럼에도 제가 위원님들께 호소드리는 것은 지금 이 광풍의 2020년 7월을 나중에 되돌아볼 때 적어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중 한 곳만은 상식과 정의의 편에 서 있었다는 선명한 기록을 역사 속에 남겨주십사는 것입니다. 그래 주시기만 한다면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가거나 공직에서 쫓겨나더라도 끝까지 담담하게 이겨내겠습니다. 뭐 진짜 모든 걸 내려놓은 어떤 이런 분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더러운 검언유착을 하고 이때까지 그렇게 권력에 비굴하게 아부하고 언론과 유착해서 더러운 짓을 일삼는 검사였답니까?
그래서 대기업 회장들을 3명이나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수사, 위에서 찍어 누른 수사를 끝까지 유지시키고 끝까지 관철시키고 수사했던 검사가 어느 날 갑자기 검언 유착을 하고 더러운 짓을 했다는 겁니까? 이 검사가?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푸샵질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더니 또 이 아줌마가, 네. 이 동네 아줌마 추미애 씨가 일개 장관이라는 단어에 자괴감이 든답니다. 이거 뭐 박근혜가 했던 말이죠. 자괴감. 내가 이러려고 법무부 장관을 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졌어요 또. 그랬더니 한동훈 검사의 명언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모든 공직자는 국민 앞에 일개 공직자일 뿐이죠.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인 건 장관직이에요. 우리보다 위에 있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거지. 일개 장관이라는 막말? 그게 막말입니까? 아무 짓도 안 한 한 검사를 억지로 수사를 하게 만들고 억지로 엮는 그게 막말이지. 정말 뭐 참담합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한동훈 검사는 지켜야 됩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